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 치트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단기 합격의 첫 번째 법칙이었습니다. 올바른 목표와 계획 세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영상 확인을 해주시고요. 오늘은 단기 합격 두 번째 법칙이죠. 공부에 몰입하는 환경 만들기에 대해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환경을 만든다고 반드시 우리가 합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작고 쉬운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합격하는 길을 조금 더 평탄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도요, 심리학자, 뇌과학자들의 뇌과학 관련 도서, 그리고 변호사, 기술사 분들의 이런 공부 방법 관련 도서 여러 권들을 참고하여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듦으로써 첫 번째는 절대적인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집중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첫 번째는 바로 휴대폰 관리입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역시도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엄격하게 휴대폰 사용을 제한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휴대폰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망가지고 있는데요. 몰입을 빼앗긴 시대, 똑똑한 뇌 사용법이라는 이 인스타 브레인이라는 저서를 보면은 도파민, 불확실성, 신경물질, 내뇌물질 등의 이유로서 우리가 휴대폰을 멀리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들 바쁘시니까 제가 그 중에서도 좀 실용적인 내용들만 뽑아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시간 체크인데요. 우리 갤럭시 이용자 분들이라면은 설정에 들어가서 디지털 웰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유저라면은 설정에서 스크린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활성화된 기기도 있고요. 활성화되지 않았다면은 지금 당장 여러분 핸드폰에 해당 기능을 활성화해서 여러분들의 휴대폰 사용 시간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일평균 휴대폰 사용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라고 하는데요. 내가 평균에 들었다라고 만족해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역시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업무용으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오락용으로 유튜브나 기타 콘텐츠들을 소비하는데 이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사용 시간을 2시간 이하로 줄이셔야 합니다. 공부하는 입장에서 휴대폰을 2시간 넘게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 시간이 아깝다라고 볼 수 있어요. 휴대폰에 뺏기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 시간을 우리가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하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지는 변화의 시작이다. 즉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인지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변화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휴대폰 매일매일 사용시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용시간을 체크하고 줄이기에 성공하셨다면 이번에는 여러분들 휴대폰을 확인하는 빈도수를 낮추셔야 합니다. 우리가 휴대폰의 몰입을 빼앗기는 가장 큰 원인은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너무 빈번하게 확인하는 게 있어요. SNS에 어떤 재밌는 게 올라오지 않았을까?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지 않았을까? 친구들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으로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거의 습관, 중독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는 이 집중을 전환할 때마다 굉장히 큰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잠시라도 휴대폰을 보면은 다시 공부에 집중하는데 3분에서 5분 정도의 시간이 소모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1000m 달리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한 명은 같은 방향으로 1000m를 쭉 달려가고 한 명은 100m 갔다가 방향을 바꿔서 100m, 100m, 100m 끊어서 10번을 뛴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사람이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한 방향만 보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본다는 것은 100m를 뛰다가 잠시 멈춰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100m를 뛰다가 이것을 반복하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휴대폰이 집중력을 흐트러뜨린다는 사실은 여러 실험을 통해서도 직접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특히나 SNS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런 자극적인 정보들은 우리의 뇌의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비합니다. 우리는 휴대폰을 볼 때 쉰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의 뇌는 공부를 할 때보다 더 빠르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금방 지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정말 휴대폰을 꼭 봐야 한다라고 한다면은 휴대폰을 보는 시간을 3시간, 4시간마다 한 번씩 정해서 필요한 만큼만 시간을 정해서 빡 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때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종종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이제부터 휴대폰을 보지 않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책상 위에 뒤집어 올려놓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저의 눈에 계속해서 휴대폰이 들어오겠죠. 저의 시야에.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합니다. 휴대폰 보지 말아야지. 휴대폰 보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벌써 집중을 빼앗기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휴대폰을 보지 않는데 오히려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것은 가능하면은 제일 좋은 것은 휴대폰을 집에 놓고 오거나 그게 어렵다면은
가방에 넣거나 또는 독서실 사물함 같은 곳에 보관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꿀팁을 드리자면은 우리 SNS 푸시 알람 꺼놓기 또는 휴대폰 흑백으로 사용하기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사항들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두 번째는 전략적 이기심을 부리다입니다. 공부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앞서 설명한 휴대폰이고요. 그 다음은 바로 주변 지인입니다. 물론 주변 지인들이 나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합격해서 떨어지길 바라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가장 흔한 유혹들이 뭐가 있냐면은 친구들이나 주변 동료들, 상사들, 후배들이 여러분들께 우리 술 한잔 할까? 우리 게임 한 판 할까? 혹은 연인들이 우리 좀 좋은 데 좀 갔다 오자, 데이트하자,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유혹이라면 사실 달콤한 유혹이죠. 이런 거면 어느 정도 내가 자제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지만은 사실 가장 어려운 건 이런 겁니다. 가정이 있으신 분들,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육아를 같이 또 해야 되잖아요. 집안일도 해야 되죠. 이런 모든 부담들을 아내와 남편에게 밀어버릴 수는 없는 거죠. 친구들과의 술 한 잔도 좋고 게임 한 판도 좋고 아내의 부담을 좀 덜어주면은 제 마음도 편하고 좋겠죠. 집안일도 같이 하면은. 그런데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장기전으로 끌고 간다, 1년, 2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사실 육아에 전념할 수 없게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질질 끌면서 눈치 보느니 차라리 칼같이 딱 끊어내고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도 한번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2개월, 3개월 정도 안에 이 시험을 끝낼 테니까 그 기간만큼은 양해를 해달라라고 서로 타협을 보는 것이죠. 그 대신 그만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께서 여러분들께 양보를 해주는 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2개월, 3개월 내에 단기 합격을 이뤄내야 됩니다. 시험이 장기전으로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계속해서 불행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마음 굳게 드시고요. 유혹을 잘라내면서 거절하면서 꿋꿋이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세 번째는 시간 확보입니다. 학생분들이나 직장인분들, 내가 하루에 얼마만큼 공부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겠죠. 제 첫 번째 영상 보시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절대적인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데에 있습니다.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공부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면은 이제 그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 확보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선 여러분들의 하루 일과를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눈 감고 잠들 때까지를 모두 적어보는 거예요.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밥을 먹고 몇 시에 출근을 하고 몇 시에 나가서 집에 들어오면 몇 시가 되고 몇 시 동안 몇 시부터 공부를 하고 쭉 적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적어놓고 여러분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딱 3번만 읽어보면은 분명히 어디선가 시간이 새어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직장인 분들은 퇴근 후에 집까지 1시간 정도 통근 시간이 걸린다. 6시에 퇴근해서 7시에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씻고 공부할 준비해서 도서관 가면 9시더라. 그럼 9시부터 공부 3시간 하면 12시죠. 피곤해서 얼마 하지도 못해요. 11시까지 해봤자 2시간밖에 공부를 못하고 집에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해서 비효율적으로 굴러가는 시간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퇴근을 하고 집에 오는 길에 있는 도서관이나 또는 독서실 아니면은 회사 근처에 있는 스터디 카페로 바로 가는 겁니다. 중간에 간단하게 끼니는 때워야겠죠. 샌드위치나 빵을 먹어도 좋고요. 빠르게 먹을 수 있는 백반집에 가서 빠르게 끼니를 때우고 집에 가지 말고 바로 공부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7시나 8시면 도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피곤하다 싶으면 한 10분 산책하고 아니면은 20분 정도 눈을 붙여도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11시, 12시, 3시간, 4시간 채우고 그 후에 목표를 달성한 뒤에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히 순서를 바꿈으로써 우리가 굉장히 효율적인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퇴근하고 나서 집에 가면은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밥 먹고 뒹굴뒹굴 휴대폰 하다가 보면 어느새 9시가 다 돼 있습니다. 저는 항상 퇴근하고 공부를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항상 하는 편인데 9시까지 이렇게 미루다가 보면 결국 그 시간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이 뭐냐면은 퇴근하고 바로 수영을 하러 갑니다. 수영을 한 1시간 정도 하고 거기서 샤워를 끝내고 집에 와요. 그럼 이제 한 7시 반 정도 되거든요. 30분 동안 밥을 먹고 8시부터 바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꼭 그 시간에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간단한 산책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낮잠을 자도 좋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해서 맞춰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단기 합격을 위한 두 번째 법칙,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리해보면은 첫 번째는요, 휴대폰 관리하기. 관리하기라고 말했지만 사실상 휴대폰 멀리하기였죠. 두 번째는 전략적 이기심 부리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시간 확보였습니다.
제가 매주 한 번씩은 꼭 업로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업로드하기 위해서 뭐 매주 한 권씩 책도 읽고 있고 이런 영상들이 여러분들 정기 자격증 도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미약하게나마 작은 빗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기 치트키였습니다.